자, 드디어 우리 아시안컵 8강경기 사우디아라비아를 무찌른 우리나라 태극전사 우리 이강인 선수의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따라하면 부자 되는 따부TV 금융투자 전문가 영사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따부. 카타르 월드컵,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이어 이번 아시안컵에서도 상대를 두세 명 몰고 다니는 드리블 능력, 정확한 골 결정력, 골대로 빨려 들어가는 프리킥까지 환상적인 플레이로 손흥민 선수에 이어 한국 축구의 새로운 에이스로 부상하고 있는 이강인입니다. 자, 오늘의 테마, 떠오르는 별 이강인. 자, 이강인은 말입니다. 2007년 7살이었어요. 그때 KBS 예능 프로였죠. 나라라 슛돌이 시즌 3에 발탁이 됩니다. 인천에서 태어난 이강인인데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때 당시에 전 세계 어린이 축구단하고 시합을 했어요. 우리 쪽 감독은 이상철 감독. 이상철 감독은 이강인을 말입니다. 나이가 어린데 스피드, 슈팅, 수비 모두 뛰어나고 팀의 에이스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랬던 슛돌이가 스페인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유소년 말레이시아 아카데미에 입단해서 유럽에서 축구선수 생활을 시작하죠. 2018년 말레이시아 1군으로 성인 무대에 데뷔했는데 당시 이강인 나이 17세. 말레이시아 구단 역사상 최연소 외국인 선수로 기록됐다라는 것입니다. 현재는 프랑스로 갔죠. 계약 기간 5년. 등번호 19번. 이적료 2,200만 유로 약 311억. 그다음에 연봉 400만 유로 약 57억. 유럽 5대 리그 중 하나인 프랑스 리그1. 거기에서도 지금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죠. 최고팀인 파리 생제르맹의 주전 미드필더로서 어마무시한 세계 축구 선수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1년생, 불과 나이 22살이죠. 파리 생제르맹 이제 이적을 작년에 했는데 특히 PSG 그 구단 공식 인스타그램이 있는데 영입을 하고 이제 하루 만에 좋아요가 140만이 넘었어요.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데 이런 이강인의 인기 비결 제가 한번 쭉 살펴보니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7살 때 나라라 슛돌이 축구 천재로서 계속 성장 과정을 우리 국민들이 지켜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때 말입니다. 7살 때도 마르세유 턴, 라보나 킥, 시저스 킥, 헛다리 짚기와 같은 엄청난 축구 실력을 7살 때 선보였죠. 그리고 2009년에 심폐지구력 측정 테스트에서 같은 나이 때 축구 영재들 중에 상위 0.1%에 들어갈 정도로 신체 능력도 좋았어요. 이상철 감독의 회고를 들으면 이강인은 그냥 수준이 다른 정도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슛돌이, 나라라 슛돌이 유상철 감독의 유명한 전술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그냥 강인이한테 패스해. 이야, 대단하죠. 만 17세 327 태어나서 한국 역대 최연소 유럽리그 데뷔 선수, 발렌시아 역사상 최연소 외국인 선수 리그 데뷔. 2022년 월드컵 이후에 말입니다. 귀엽기만 했었어요. 그런데 흘러나온 그 벗은 우통을 보니까 벌컵이 돼 있죠. 뭐 난리 났습니다. 누구한테 난리 났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 여기 이제 훈남 이미지. 그리고 인터뷰를 하면 입담도 좋고 예능 프로의 예능감. 실력도 실력이지만 스타성을 갖춰 나가고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2018년 스페인 왕립 축구 연맹에서 그때 당시 이제 스페인에서 축구 생활을 하고 있었죠. 병역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서 스페인으로 국적 취득을 제안했었죠. 이때 이강인의 아버님은 스페인 국적을 얻을 생각도 전혀 없고 대한민국 국적 이외에 다른 국적으로 바꿀 뜻이 없다. 이강인 선수 본인도 대한민국 소속 성인 국가대표팀 U20 국가대표팀을 오가며 그 소집의 뜻을 같이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죠? 아시안게임 지난해 우승으로 이강인은 군 면제를 받았습니다. 자, 이 이강인 선수 인기가 많군요. 이 용사부. 그러나 실력과 스타성만 보지 않죠. 이강인의 이 광고계에서 금광으로 불리는 이유가 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음바페 아시죠? 같이 그 PSG에서 뛰고 있는 세계 최고의 선수로 일컬어지는 선수입니다. 음바페의 유니폼보다 이강인의 유니폼이 더 많이 팔릴 때도 있대요.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죠. 자, 우리나라 기업 일단 KT 입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KT는 2019년부터 이강인 선수를 후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 그 후원 계약을 6년 연장했죠. 이것은 왜일까요? 뭐 실력과
받기만큼이나 마케팅 효과, KT 입장에서 이강인 선수가 돈을 벌어준다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 볼까요? 겔23 KT 프리미엄 가족 결합과 20대 전용 브랜드 Y 브랜딩 광고 영상이 조회수 3,700만 회를 기록. 이강인 선수와 일반 인간의 다양한 미션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스포츠 마케팅 플랫폼 KT 5대장이라고 합니다. 누적 조회수 4,800만 성과를 올리며 이강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브랜드 인지도 향상에도 크게 도움을 주고 있는데 KT 내부에서 조사를 했어요. 이강인을 KT 광고 모델로 발탁한 이후 지난해 3분기 기준 Y 브랜드 인지도가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 Y 브랜드 선호도 지난해 2분기 대비 약 39%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라는 것이죠. 이런 브랜드 평판의 개선뿐만이 아닙니다. 수익 증대 효과도 가져다 줬는데 그 이강인 선수가 광고한 Y 브랜드의 경우 5G 아시죠? 가입한 20대 중 85%가 Y덤 요금제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것은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하는 스포츠 스타를 후원하는 방식으로 자사 브랜드의 이미지를 개선시킬 수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친숙한 스포츠 스타를 통해 소통하는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대중에게 각인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자, 최대 이강인 선수의 수혜 기업은 쿠팡 플레이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말 쿠팡 플레이 활성 이용자 수는 664만 명으로 지난해 1월보다 225만 명, 무려 51%가 증가했습니다. 웨이브, 티빙을 제치고 국내 토종 OTT 세 회사 중 1위에 등극했습니다. 이러한 성공 배경에는 쿠팡 플레이가 이강인과 우리 김민재 선수 아시죠? 출전한 프리시즌 경기를 중계하고 이강인의 소속팀 파리 생제르맹 속한 프랑스 리그앙의 중계권을 따낸 영향이 결정적이었다라는 평가입니다. 쿠팡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반 기업뿐만이 아니라 이강인 선수가 속한 PSG에게도 리 효과, 돈을 벌어다 주고 있습니다. 최근 프랑스 리강 사무국은 말입니다. 이강인을 2023-2024 시즌 리강 10라운드 베스트 11에 선정했습니다. 와, 자랑스럽군요. 프랑스에서 제일 잘하는 11명 선수에 뽑힌 거죠. 간지 얼마 안 되는데. 메시하고 네이마르가 원래 PSG에 있었죠. 다 이적을 했는데 그래서 전전긍긍을 했어요. PSG가. 그런데 왼발잡이죠. 이강인 선수. 키는 작은데 안 뺏기면서 줄줄 끌고 다니죠. 그런 드리블 능력, 음바페에 배달한 환상적인 업프런트 패스 등 메시를 대체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은 PSG 팬들이 이강인에게 현재 열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메시 이탈로 인해 한꺼번에 이룰 수 있었던 광고주들을 다시 붙잡고 있기 때문이죠. 광고주에게는 물건을 잘 팔 수 있는 축구 선수면 축구 선수의 실력만큼이나 스타성이 중요한데 한국 이외에 해외에 500개 매장, 빵의 본고장이죠. 프랑스 내 5개 매장을 이미 운영하고 있는 파리 바게뜨가 PSG와 스폰서십을 최근에 체결했죠. 누구 때문에? 이강인입니다. 이것은 진짜 이강인 효과로밖에 볼 수 없고 향후 활약상에 따라 앞으로 더욱 성장 가능성이 높죠. 더 많은 한국 기업들의 스폰서십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부터는 재미로 알아보는 이강인 선수 수입에 대한 세금,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얼마일까요? 국적은 대한민국이죠. 국적은 대한민국이니까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겠죠. 어느 나라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세법상 거주자인가 아니면 비거주자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세청 세무당국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람은 국내 거주자이기 때문이죠. 외국인 경우에도 국내 거주자라면 대한민국에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나라 국민인데 비거주자일 경우는 어떨까요? 이럴 때는 국내에서 번 소득에 대한 세금만 우리나라 국세청에 납부하면 되고, 그럼 이 거주자 개념은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주소, 국내에 180 며칠 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합니다. 이강인 선수는 아무리 봐도 국내에 180일 이상 거주하지 않을 것 같죠? 프랑스에 주로 있고 따라 국내에서 번 소득에 대해서만 국내 세무서에 납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이강인 선수 이런 의문이 들죠. 국내에 집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건 당연한 의문이죠. 그전에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도 거주자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를 이중 거주자라고 하죠.
이중 거주자 이제 판정하는 것은 좀 쉽지는 않은데 OECD하고 유엔에서 이중 거주자의 거주 지국 판정 기준이 있어요. 그런 거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과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어떤 분쟁, 쟁점을 없애주는 것이 바로 개별 국가 간의 체결하는 조세 조약입니다. 이것은 말입니다. 동일한 똑같은 사람이 각종 소득에 대해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는 국가 간의 개별적 협상이죠. 이중 거주자인 이강인 선수는 궁극적으로 조세 협약에 의해서 하나의 세율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세 조약 중에 특히 그 이강인 선수와 이제 관련된 부분이 외국 납부세 공제라는 게 있거든요.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이강인 선수가 오랜만에 우리나라에 입국을 했어요. 광고를 찍기 위해. 그 수익에 대한 세금은 한국에 납부합니다. 그런데 조세 협약이 있죠. 우리나라와 프랑스 간의 체결한 조세 협약. 이중과세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돌아가 세금을 계산할 때 외국 납부세액을 빼줘요. 공제해줘요. 결론적으로 이강인 선수의 일단 연봉이 우리나라 돈 약 57억이라 제가 말씀드렸죠. 통상적으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필요 경비라고 하는데 이게 이강인 선수의 입장에 따라 달라요. 통상적으로 20% 정도 되니까 그것을 가정하고 우리나라 기준으로 최고 세율은 45%를 또 가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57억 중에 19억이라는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방세가 있습니다. 1억 9천만 원, 10%를 더 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강인 선수의 연봉 57억에서 실제로 이강인 선수의 손에 쥐는 돈은 35억이 됩니다. 야, 세금 많이 내는군요. 그래서 손에 쥐는 돈 35억이 되겠습니다. 1년에 그 이외의 광고, 스폰서 계약십 등의 소득은 별도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강인 선수 커나가고 있는 성장 과정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저도 이강인 선수를 볼 때마다 가슴 뭉클하고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절로 생기죠. 자, 드디어 우리 아시안컵 8강경기 사우디아라비아를 무찌른 우리나라 태극전사 우리 이강인 선수의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이강인 선수와 한국 축구 대표팀을 응원하도록 합시다. 이상 따라하면 부자 되는 TV 따브TV 용사부였습니다. 따브.